예, 이 역풍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정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계속 살펴보면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둘째 주부터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양당 지지층이 양당 쪽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과 이슈가 있을 때는 뭐 결집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만약에 또 조기 대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더더구나 좀 결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 특히 한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났던 이런 정당 지지율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또는 또 많은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추세는 확실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라든지 민생보다는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이런 어떤 탄핵 폭주를 한다든지 예산 폭주를 하든지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국민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마치 점령군처럼 보이는 이런 전체적인 좀 인식이 이런 어떤 정당 지지율의 추세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민주당이 하락세다 이런 부분보다는 엎치락 뒤치락이 맞지 않나 그 표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비명계가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막 그런 경고장 주시는 거 아닌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신뢰 위기입니다. 민심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검증위원회가 아니라 민심 바로 알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비명계에서요 작심 발언을 한 명 한 명씩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 말고도요. 김두관 전 의원은 정권 교체로 가는 길, 이재명의 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친명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찾는다 이런 일정도 밝혔거든요. 김소연 평론가님,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우클릭 행보를 한다, 외연 확장을 노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행보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명계 주자들 같은 경우 비명계 중에서 비문이면서 비명인 주자는 거의 없고 다들 이제 범친문에 속하는 주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 전통 지지층들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잡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 대표 쪽에서 유념을 할 것은 고비고비 때 지난 총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행보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 과연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답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 대표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직접적인 응답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설 연휴를 맞아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보고 오시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시적이 하수상하긴 한데 곧 다 정리되고 좋은 세상. 네, 믿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 명절마다 가던 용산역이 아닌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한 모습 보셨습니다. 최 교수님, 저도 민주당 출입 기자를 할 때 계속 용산역에만 명절 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간 걸 두고 좀 용산역은 호남선만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은 또 전국 각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추석 명절에도요. 민주당은 용산역으로 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영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라인하고 그다음에 호남으로 가는 라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고속터미널은 다 있잖아요. 거기에 호남선도 있고 영동선도 있고 경부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예. 고속터미널에서 좀 더 다양한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만을 바라보지 않고 중도 외연 확장도 하고 보수정이 있는 분들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내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